저는 입학금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와. 등록금을 400 후반대 정도 내고 이제 고려대학교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 대학에 등록금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얼마나 네. 뭐가 비싸고 뭐가 싼 건지 네. 그냥 외국에 비해서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막 이제 가끔씩 뉴스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아 등록금을 낮춰야 되나 보다 싶었고 또 저희 학교에서 되게 등록금 반값 그런 거 시기도 했었고 또 입학금이란 걸 돌려달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글들을 다 읽고 알았어요. 아 우리가 좀 과하게 많이 내고 있었구나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이제 서울에 지금은 유일한 국립대. 이제 시립 때는 이제 거의 시립대학교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가 기계공학과 공대생인데 280만 원이었어요. 총? 네, 네, 한 학기에. 280만 원. 그리고 입학금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요? 근데 지금 입학금 없어요. 네? 작년인가 그때 입학금 없어지고 그냥 등록금만 내요. 그래서 상상도 안 가는. 진짜 싸요. 그러니까 공립대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네, 서울에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쵸. 그래도 좀 치고는 싼. 많이 싸죠. 저는 수미 씨랑 같은 학교인데 네. 저는 문과대학 네. 다니고 있어요. 네. 아무리 사도 저희 입학금은 100만 원이고 등록금 따로는 360. 360. 와. 5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등록금 보고 들어오는 애도 많아요. 졸업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논문 대신에 졸업 작품 네. 이제 해가지고 작품 대신 이제 졸업 설계하는데 보면 거의 학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졸업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그럼 다 지원받는 예, 거예요? 다 지원받아요. 예. 처음에 그냥 뭐 웬만한 전자 계열이니까 무슨 보드 같은 게 필요하고 센서 같은 게 필요하면 학과에서 그 학기 초에 신청하면 다 나와가지고 네. 예, 그걸로 웬만해서는 커버가 돼요. 되게 저희 학교가 좀 알차다고 느꼈던 게 그 창업 동아리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그 창업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약간 저희 학교가 옛날에 산업대였잖아요. 그래서 산업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용적인 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좀 돈이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다 공짜로 못 해주고. 지금 약간 여기 벽이 있는데 안 보이는 벽. 여기는 표정 완전 밝고 여기는 그냥 점점 우울해져. 처음에는 이제 냈던 금액이 네. 600 정도 네.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입학금 안 되니까 500 네. 중반 네. 정도 되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실험을 하니까 네. 그래 실험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자 했는데 또 막상 실험실 가면은 그렇게 실험실 환경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부당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좀 우리가 과하게 내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은 실험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마다 달라요. 이게 안에 시설이 진짜 완전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전경대 주로 갔는데 거기는 진짜 한숨 쉬어요. 들어갈 때마다 한숨 쉬어요. 근데 어느 날에 진짜 우연히 저희 학교 경영원에 들어갔거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같은 학교인가? 진짜 딴 학교 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시설 완전 좋고 심지어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 막 화장대 의자 다 진짜 느낌 달라요. 아니 화장실 가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화장대가 빡 있고 뒤에 이렇게 화장실 딱 있는데 다 비데에 그리고 대박인 게 휴지가 달라요. 맞아요. 아, 그래요? 휴지가 달라요. 그래서 화장실은 경영대에서 사용했구나 싶기도 모델하우스 느낌이구나. 네, 진짜 완전 좋아요. 등록금은 싼 편인데 그래도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교양 위주로 듣잖아요. 전공 과목 전혀 그쵸, 없고 그쵸.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내니까 그래도 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앞에서 물론 사립대긴 하지만 그래도 사립대 치고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라 경우는 거의 다 공립대 되는 거예요. 네. 사립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만약에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면 나 어느 산입대학교 다니다.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이거 좀 공부 못하구나.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사립대가 약간 듣보잡 대학. 그래요? 중국이 기본으로 이제 국공립대 네. 있고 그리고 사립대 있고 네. 그리고 중외 합작대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랭킹 200위 안에가 거의 국립대여서 이제 국공립대가 유주인데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거의 사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세운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그 역사도 안 길고 그래서 학교 레벨 자체도 낮고 그래요. 근데 국공립대가 유주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한국도 싼데 중국 같은 경우 거의 한 학기에 5,000위안인데 그게 한 8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80만 원이야? 잠시만요. 그렇다면 날 기숙사 2달치? 아니,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에 80만 원 정도예요. 와, 중국은 등록금을 한국처럼 한 학기씩 등록하는 게 아니고 1년씩 하니까 학비도 그렇고 기숙사비도 그렇고 1년치를 납부하거든요. 한 번에. 학비 등록금이 80만 원 정도고 기숙사비가 전원 수용되는데 한 2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그 1년치 등록금이랑 기숙사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정 씨 진짜 중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네. 한국 왔는데 엄청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진짜 처음에 입학금 그 개념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여기 따로 입학금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얼마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엄마가 너 옛날에 중국 대학교 다녔을 때 1년 다니면은 그저 나오는데 여기 입학금만 좀 충격 받았어요. 등록금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대신 장학금을 받아서 약간 충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 교내 장학금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장학금이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져 있는데 프로그램 장학금도 있고 프로그램 장학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교환학생을 갈 거예요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를 할인을 해주던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고 또 다른 건 이제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양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성적 장학금. 근데 공립대라서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게 굉장히 적어요. 거의 한 10%? 그러니까 한 절반은 5% 장학금을 주고 그 중에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90명인가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반액 장학금 주고 1명이 전액 줘요. 되게 타이트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장학금 받아야 되는 친구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있고 약간 뭐 어학 성적 장학금 이런 거 있어요. 뭐 토익 900점 넘고 뭐 학점이 얼마 되면 뭐 100만 원 준다거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니까 네. 그 정도면 학교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돈을 돈 주고 받죠. 다니는 것 같아요. 저 4학년 1학기 때 등록금보다 장학금 더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 학교 그 성적 장학금은 평균 학점을 4 넘어도 받기 힘들어요. 못 받죠. 네. 저희는 3.8이면 전액에 플러스 기숙사 전부 면제. 외국인 학생들이요? 네. 와 대박. 3.5면 전액이고 3.삐뿔 이상이면 전액 플러스 기숙사비 와 그리고 대박이다. 식비까지. 너 화났어 지금. 이 정도면 살까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분이 천문 씨, 그다음 종호 씨, 그다음 위정 씨 그 전에요.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이제. 근데 막 그럼 다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속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성적 장학금을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액 2번 받았는데 그걸로 한 적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해가지고 받고 또 저는 공부하면서도 알바도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충당하고 용돈 충당하고 좀 돈이 좀 모이면 그걸 여행 가고 모일 수가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물론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약간 좀 받아서 좀 충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학기째인데 직전 4개 학기는 학교에서 장학금 다 주셨고 아이고 고맙겠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생활비 같은 경우는 막 학교에 근로 생활하고 근로장학생이야? 네, 근로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알바 같은 거 하고 거의 집에 지원은 안 받고 거의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반반이에요. 부모님 반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반은 장학금 받으면은 저는 그냥 막 편하게 살고 장학금 못 받으면은 저도 알바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어서 그냥 저 스스로 해결해요. 저는 네. 등록금은 아직 부모님이 지원해주시고 부모님이 이제 제가 알바를 할게 해서 알바로 등록금을 낼 생각은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보태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학생이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학생일 때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지원받고 장학금 받는 거는 제가 아직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네. 지금까지 계속 그냥 저축만 하고 있어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뭐 값비싼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요. 대체로 역사가 깊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2017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명품 브랜드 탑5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탑5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샤넬, 롤렉스. 이름만 들어도 뭐 다들 알만한 그렇죠. 이 브랜드들이네요. 정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것들만 보더라도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에 생긴 역사가 깊은 브랜드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한 100년씩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오래되면 다 명품이다. 이건 뭐 공식이 아니겠지만 오래 이어져 내려온 가치는 분명히 있다가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명품 반열에 오른 거겠죠.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많은 과정 그리고 변천사를 거치면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기품이 생긴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 오랜 세월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저희가 또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뭐 세계적인 명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전통 있는 음식점이나 뭐 떡집,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맛집 뭐 이런 데 가봐도 뭐 네. 2대, 3대째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또 비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가보면 괜히 오래된 집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가게들을 오래 가게라는 상표로 이제 등록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100년 가게, 일본에서는 신이세라고 해서 오랜 세월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을 네. 국가가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도 혹시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중국에도 역사가 깊은 2대째, 3대째 운영 중 가게들이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유럽, 일본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러한 가게들을 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문 판매점들을 라오즈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라오, 오래된, 늙은, 그다음에 즈, 이거는 학문인데요.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오는 상호, 그렇기 때문에 100년 된 브랜드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오래된 전통 브랜드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바로 이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미처 못 다룬 내용도 많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벌써 내공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중국인들의 자부심,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째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키워드 하나, 라오즈하오계의 용호상박입니다. 라오즈하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 라오츠하오로 지정된 가게들은 예술품을 파는 상점이나
약방, 찻집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 선정이 돼 있는데 보통 요식업 계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츠하우가 처음 지정되던 1950년대에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가게가 16,000개에 달했는데요. 와. 현재는 1,128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90%가 넘는 라오츠하우가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1,128개의 라오츠하우들은 오랜 전통 여기에다가 대중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싸, 이 단어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인싸가 되고 싶은 이 단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요. 인싸 라오츠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브랜드 평균 수명이 16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인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꼽는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주류 업계는 마오타이저랑 우량해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베이징덕에는 이 챈쥐더와 베니팡 두 업체들끼리는 지금 100년 넘게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오타이와 우랑의 경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마오타이는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대표적인 고량주인데요. 이 조니워커로 유명한 세계적인 위스키 업체인 디아지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류 회사로 또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저는 우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주로 불리는 고급 술인데요. 1956년 전국 주류 품평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당시 등소평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방중시에 국빈 연회에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마오타이주와 우량해가 굉장히 막상막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중국인들이 볼 때는 마오타이저가 조금 더 고급진 우량해보다는 느낌이고 우량해는 조금 더 마오타이저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게 사실이고요. 자동차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마오타이저는 제네시스 G 시리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량해는 기아 스팅어 정도 생각해서 요 다른 느낌. 다르네요. 요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 이게 확 와닿는데요. 네. 또 뭐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베이징덕에서는 어떤 라오츠하우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 베니팡은 100년은 가볍게 콧방귀를 끼고 6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600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대단하네요. 네, 이 비에니팡이요 141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끊임없이 이제 요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요리에 그 오리에 특제 향을 딱 넣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또 속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이 집 비법이라고 해요. 요새는 그 차향이 나는 오리구이, 또 연꽃향이 나는 오리구이가 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 챈쥐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짧아요. 근데 짧아봤자 그래도 151년이나 된 와. 베이징덕 전문점인데요. 네. 사실 챈쥐더가 요즘에 좀 노후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좀 요즘에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 명성이 조금 저물고 있어서 요즘에 또 배달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트렌드를 맞춰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오랜 전통을 지닌 가게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라오츠하우를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키워드 둘, 세월의 가치를 느껴보세요입니다. 자, 저희가 뭐 된장, 홍어, 그리고 또 김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래돼야지 더 맛있죠. 그쵸. 맞아요. 역시 센스가 있어. 그죠? 늦었어. 아까워. 이렇게 오랜 시간 곰사가야 맛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사실 생김치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오래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찾고 또 유행하는 걸 따라하고 있지만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쓰던 거, 또 더 나아가서 뭐 할머니가 쓰던 거 맞아요. 이렇게 물려받아야 더 가치가 있고 더 평가가 높아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딱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오츠하우에서도 그 전통을 인정받아서 명품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계 업체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55년에 설립된 시계 업체 상하이파이는요. 중국인들의 또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인들은 이 보석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조금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시계류 또는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편인데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이 샹하이 파이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빠링호우 세대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글로벌 브랜드, 우리가 다 알만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예전 분들,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샹하이 파이 하면 오, 눈 돌아가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샹하이 파이가 중국에서는 1세대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1950년대 중국에서 손목시계는 재봉틀, 라디오, 자전거와 함께 4대 귀중품 그리고 필수 혼수품으로 불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치인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자, 신중국이 성립된 얼마 후에 탄생한 샹하이파이 시계는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부의 상징 또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이유가요. 중국인들이 추앙받는 저원라이 전 총리가 애용을 하고 또 세상을 뜰 때까지 착용한 손목시계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하이 시계, 상하이파이 시계가 뭔가 브랜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명품 라오츠하오는요. 품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바로 가위인데요. 가위. 아니 네. 가위면 가위지 또 명품 가위는 뭔가요? 그냥 가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요? 예. 이 정샤오추안 같은 경우는 가위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청나라 건룡 황제에게서 품질을 인정을 받아서 쓰는 가위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아니 중국인 2명 중 1명이 이 장샤오치안 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장샤오추에는 1628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인 중에 몇 명이 이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집집마다 장샤오추안에서 만든 칼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왜 중화요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네모나고 두터운 묵직한 그 칼 있잖아요. 네. 네, 그 식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가면 장샤오추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올해가 장샤오추안이 회사 창립 35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중국의 국민 가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런 가위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위 하나로 이런 명성을 얻는 게 좀 가능한 건지 그쵸.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국민 가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도 수십 또 수백 가지의 가위를 생산해내면서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면서 명품으로서 라오츠하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네, 키워드 셋. 제2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막 돈 꺼낼 때 막 지폐 꺼내고 동전 세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띡 하는 세대가 됐고요. 네.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SNS에 올려야 되니까 또 예뻐야 되는데 네, 라오츠하오도 역시 이런 흐름에 이런 트렌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라오짜오가 전통을 이어나가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깔끔한 인테리어와 화려하고 정교한 제품으로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오첸리지라는 업체네요. 네, 이 다오디엔리지가 역사가 역시나 깊어요. 1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디저트 가게인데요. 기존의 점포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올해 8월 재오픈을 했습니다. 이전 가게를 보면 사실 이게 고급 디저트 가게여서 좀 중후하고 중년층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식기에 아기자기한 디저트 모양을 만들어서 딱 SNS 업로드하기 좋게 인싸. 만들었어요. 인싸가 될 수 있는. 정말 여기 너무 가면 하고 인싸 되는 싶었어요. 거네. 네. 한 번 더 해보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젊은 층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다오텐레지 외에도 시대에 발맞춘 라오츠하오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350년 전통의 중국 최대 중의약방 동인당이 무인화 점포를 도입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원래 내세웠던 이 오프라인 내진 서비스를 융합을 시킨 건데요. 2배 가까운 매출도 올리고 있다고 네. 하네요. 이 중국 최대 의약품 전자상거래인 이하오항에 입점을 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24시간 판매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라오츠하오들이 약 11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고무적이죠. 라오짜오 브랜드들이 대중화까지 성공했다라는 평이고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또 전통도 이어가면서 세대를 아울러서 더 큰 자부심이 되어간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100년 전통을 이어가는 가게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가치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또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통을 지켜온 좀 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분야의 가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올해 가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새롭고 편리한 것도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 만들어온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바이바이.